11월 1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02% 상승한 4073.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2% 상승한 888.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6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매드팩토, 이노테크, 카티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젠백스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최고 세율을 35%로 정했었지만 코스피 5천 달성 목표를 뒷받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졌어요. 현재 25%까지 낮추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고 세율이 인하된다면 실질적인 배당 수익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지주사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HS 효성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3% 증가한 1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엔컴퍼니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1,3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다만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엔컴퍼니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GS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GS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7% 증가한 8,70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30%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AI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상원이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나스닥 지수는 0.2% 하락 마감했지만 S&P 지수와 다우 지수는 0.1%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강력한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TSMC에게 웨이퍼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확대했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AI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이어오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넘겨버렸어요. 이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DB하이텍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1% 증가한 80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13%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9만 1,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1만 7,100원입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대덕전자가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목표 주가를 3만 9,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대덕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AI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가 완화되면서 로봇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CP시스템은 로봇 및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CP시스템은 지난달 언론을 통해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인 로보웨이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모델솔루션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99% 증가한 33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와 함께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던 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하여
휴머노이드 관절용 초경량 액추에이터를 공개했다는 사실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델솔루션은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오늘 한국타이어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로 마감한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오롱모빌리티 그룹과 삼영, 공구먼, 솔루스 첨단소재, 삼보산업, HCT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매드팩토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벡토서팁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재발성 또는 불응성 꼴6종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벡토서팁을 단독 투약한 결과 환자 1명이 완전간해에 도달했으며 3명은 부분간해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임상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상업적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노테크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한 뒤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노테크는 환경시험 장비 전문 기업으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단계별 신뢰성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티스는 최근 네이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카티스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1단계 프로젝트에 출입 통제 보안 플랫폼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오늘은 언론을 통해 양자암호 기반의 차세대 경계방어 보안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시스템의 이름은 엑시컨트 1.5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엑시컨트의 사적보행 로봇과 드론을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이어지며 마이너스 3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시장 추정치보다 적자폭이 깊었는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4분기 이후부터는 관련 해로박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실적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메세이상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 증가한 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4% 증가한 5,859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44% 높은 수치였어요. 한국타이어 외에도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타이어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을은 유럽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바이오메디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유럽 6개국의 노을의 자궁 경부암 진단 솔루션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수앱지스는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87% 증가한 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2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BMT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1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에코바이오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에서 61% 사이로 설정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50%에서 60% 사이로 감축하는 방안과 53%에서 60% 사이로 감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보다 상향된 감축 목표가 거론되면서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G2G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미국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한 경쟁을 이어왔었는데요. 결국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화이자는 메세라를 10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당 86.25달러를 메세라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를 인수할 경우 비만 치료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메세라는 화이자를 선택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메세라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오던 D&D 파마텍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G2G 바이오는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있었으며 최근 미국 학회에 참가하여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그래피는 흑자 전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국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래피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ABO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ABO는 지난 9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NRB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NRB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9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5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형지엘리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형지엘리트는 최근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21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습니다. 젠백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입으며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금요일 장마감 후 안정성은 입증했지만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3위는 상상인증권, 4위는 동양, 5위는 카카오,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금호타이어, 8위는 하이닉스, 9위는 미래에셋증권,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고영, 2위는 AB프로바이오, 3위는 사이닉솔루션, 4위는 제형솔루텍, 5위는 KEM텍, 6위는 카티스, 7위는 YTN, 8위는 노을, 9위는 에코글로우, 10위는 인성정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티스, 노을입니다. 카티스는 양자암호 기반의 차세대 경계방어 보안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노을은 유럽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바이오메디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카카오, 5위는 네이버, 6위는 APR, 7위는 현대차, 8위는 한국전력, 9위는 KB금융, 10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PCB 기업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고영, 2위는 심텍, 3위는 노타,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실리콘투,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G2G바이오, 8위는 사이닉솔루션, 9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위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실리콘투, G2G바이오입니다. 실리콘투는 화장품 관련주로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8% 증가한 6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3% 높은 수치였습니다. G2G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있었으며 미국 학회에 참가하여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